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와인굿 빈터 디탈스하임 리슬링 2017 빈티지입니다. 와인굿 빈터.de에 들어가면 검은 독수리의 문양과 함께 VDP, Verband Deutscher Predikatweinguter, 독일 우수와인 생산자 협회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실제 바틀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로는 법정 연령에 대한 문구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고, 거기서 당연히 저는 18살 이상이기 때문에 클릭하고 넘어가면 4월 7일부터 10일까지 부활절 기간 동안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촬영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용이어서 약간 낯설기도 하고 또 왠지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와인굿 빈터의 포도원은 1469년부터 포도를 재배를 해왔었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 슈테판 빈터가 와이너리를 운영하게 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20가지가 넘었던 여러 품종의 포도나무들을 모두 뽑아버리고 리슬링과 피노누아를 식재하기 시작했고요. 모두 손수확을 하면서 개별 때로와에 집중하는 스타일로 양조를 한다라고 하네요. 현재는 23헥타르의 면적에 5가지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스파클링 와인을 포함한 17종류의 와인을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와인을 늦게 병입하며 병입한 후에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병 숙성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특히 디텔스하임의 경우 서늘한 기후와 높이 자라는 초목의 영향으로 타 지역보다 수확 시기를 늦출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라인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스파클링에서는 리슬링 불기와 퓨어 브리 나뚜르, 그랑 퀴베가 있고, 리슬링으로는 굿스바인, 올스바인 카크슈타인, 아스타라게, 그로스라게의 레커베르크와 가이스베르크, 콜베르크의 6종류가 있습니다. 그 밖으로는 피노누아 로제, 바이츠 부군더, 그라우부군더, 슈팻부군더, 샤르도네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올스바인 카크슈타인 리슬링이며, 레이블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랑 살짝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2017 빈티지를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새로운 레이블은 전면부에 지역명을 카크슈타인을 적고 있고요. 디테일 사인보다 더 작은 지역을 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혹은 부르고뉴스러운 네이밍 같기도 합니다. 가장 아래에는 라인 헤센을 적어주고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가격은 14.90유로로서 현재 기준으로 약 21,250원 정도 되겠습니다. 순수학 및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생산이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카크슈타인은 디텔사임의 기본적인 토양인 점토질의 이회암과 풍화된 석회암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포도의 자연 발효를 위해서 침용 과정은 짧게 가져가고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숙성을 한 뒤 발효 후 나온 효모 찌꺼기들과 몇 달 동안 컨택을 시킨다고 하네요. 제임스 서클린 93점을 최근 받았다고 하고요. 육즙이 풍부한 과실향과 동시에 미너럴리티와 산미감이 있으며 알코올 도수는 13.0도, 시음 온도는 섭씨 10도에서 12도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와인서처에서는 2017 빈티지가 없어서 전체 평균 all average로 보면 해평가는 22,583원입니다. 제가 구입한 가격인 43,000원은 해평가의 190%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마트라던가 와인샵이 아니라 와인바에서 구입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름 리즈너블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5명의 평가에서 별점 3, 18개의 평점에서 평균 89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라인헤센 지역은 프랑크푸르트의 남쪽에 있고요. 팔츠 지역의 북쪽에 해당을 합니다. 주로 화이트와인 품종을 재배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즘 모젤이나 라인가우 대비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뮤러 트로가우를 재배하다가 최근 5년 사이에 리슬링의 역전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덴펠더와 실바노, 그라우부르군더, 슈팻부르군더, 슈라벨
등 여러 품종이 있는데 라인헤센에서 나오면서 그로세 라게로 인정을 받으려면 리슬링과 슈페트부르군더 단 두 종류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와인은 한 병인데요. 잔은 두 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화이트 와인 글라스, 하나는 레드 와인 글라스로 하면서 이제 워낙에 본인들이 스스로 설명하기로는 자기들 어떤 과습 이런 걸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왔고요. 뒤에는 이제 아이스 버켓 든든하게 이제 얼음을 잔뜩 넣고 물도 많이 부은 아이스 버켓을 통해서 가능하면 본인들의 시음 온도인 10도에서 12도 정도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 실제 이 와인도 제가 구입하고 나서 몇 달 동안 13도에 맞춰서 셀러링을 하다가 오늘 오전에 냉장고로 옮기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 가볍게 체크하고 테이스팅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이트 와인 글라스에서는 16.1도, 레드 와인 글라스에서는 15.9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제대로 된 테이스팅을 하기에는 살짝 온도가 높은 상황일 거라서 빠르게 잔을 비우고 뒤에 칠링 중인 걸로 다시 한번 테이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로 보면은 네, 지금 저희가 조명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명이 그렇게 테이스팅하기에 좋은 조명은 아닌데요. 어쨌든 색상을 최대한 보면은 엷은 페일 엷은 색상의 가운데 부분이 살짝 노란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2017 빈티지이다 보니까 벌써 2023년, 즉 6년 정도와 경과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로 보여지고요. 이 정도 거리에서 제가 지금 제 팔 길이만큼을 고려한다면 지금 약 한 4, 50cm 정도는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살풋살풋 리즐링 특유의 향이 약간 풍겨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온도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후각 강도는 약간 미디움 정도 될 것 같고요. 향의 특성으로는 진짜 전형적인 본인들이 얘기하기에 좀 더 과즙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약간 시트러스한 계통보다는 조금 더 약간 트로피컬에 가까운 그런데 완벽한 트로피컬은 또 아니에요. 굳이 찾자면 약간 패션 프루츠 같은 느낌 거기에 리즐링 특유의 페트롤이 살짝 가미된 그런 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살짝 산미감도 느껴지고요. 묘하게 달큰한 느낌, 이제 과일의 느낌도 분명 있는데 굳이 보자면 이제 피치, 복숭아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이제 산미감이 없는 건 아니라서 약간 시트러스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자면은 얘가 이제 그 허벌서스한 느낌이 있어요. 뭐랄까 약간 그 피망 같은 느낌? 이런 느낌도 살짝 주고 아주 살짝 약간 민트 같은 느낌도 있고 청사과의 느낌도 있고 향 자체로는 저는 제가 구입한 가격인 43,000원이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면서 해평가가 2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서 다른 곳에서 구입하신다면은 아마 3만 원 초반까지도 구매가 가능하실 텐데 그 정도 가격이면 나름 경쟁력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입에 들어갔을 때는 드라이하긴 한데요. 묘하게 과일의 잔단감이 살짝 남아요. 그래서 드라이와 오프 드라이 사이 어딘가를 줄 것 같고 산도는 높습니다. 미디엄 플러스 혹은 하이 줄 것 같고 이제 알코올의 느낌이 지금은 이제 온도가 올라간 16도인 상태이다 보니까는 알코올의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과하지 않아요. 이 정도 온도임에도 과하지 않은 알코올감이 있고 바디는 미디엄 바디 그리고 입에서 느껴지는 거는 명확한 과실의 느낌입니다. 과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션 프루츠에다가 약간의 시트러스를 가미한 느낌 그리고 풋풋한 플레은 그라스의 느낌이 살짝살짝 올라오고요. 그리고 목 너머에서 약간 진득하게 이 숙성된 약간의 꿀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의 그 허니서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도 살짝 붙어요.
마시고 나서도 저는 지금 온도에서도 지금 온도면 살짝 아쉽긴 하지만 동시에 지역이 이제 라인헤센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음. 조금 더 이제 큰 글라스를 쓰다 보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인동 같은 느낌, 허니서클 같은 느낌이 더 올라오고 산미감은 살짝 가라앉으면서 좀 더 차분한 느낌, 그러면서 동시에 좀 더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약간 화이트 와인인데도 바디감이 향만으로 봤을 때는 진짜 되게 바디감이 두꺼운, 무거운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잘 만든 느낌? 뭔가 이걸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well made 혹은 very good 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잘 만들어진 장기 숙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살짝 아마 본인들 말에 따르면 효모 컨택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 빵 반죽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되게 여기서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오키한 느낌도 살짝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효모의 영향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코 안쪽을 쨍글쨍글하게 간질간질하는 이런 미너리티도 있고 분명히 근데 여기서의 미너리티는 바다 쪽의 느낌은 아니고 이제 바위, 이 토양에서 야기한 것 같은 그런 미너리티입니다. 입에서 산미감은 여실히 있는데 조금 더 이 앞서의 화이트 와인 글라스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게 좀 더 그 핵과의 느낌? 좀 더 복숭아 같은 느낌이 좀 살아 있고요. 역설적으로 약간 플라워리한 느낌도 뒤에서 살짝 많이 올라와요. 아까 인동 같은 느낌이라든가 에델바이스라든가 이런 느낌 혹은 아카시아라든가 이런 흰 꽃의 뉘앙스가 많이 올라오고 사과의 느낌이 여기선 청사과였다면 여기선 조금 갈변한 정도의 느낌? 그런 사과의 느낌도 있고 이 앞서의 화이트 와인 글라스에서는 뭐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선 되게 좀 그라스 이 풋풋한 내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풋풋한 내음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음.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좀 더 과일의 뉘앙스가 올라오고 알코올감도 큰 잔이 훨씬 더 묵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것만 테이스팅했으면 이제 무거운 바디라고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약간 뒤쪽에 그 바닐라일지 혹은 바나나일지 모르는 달큰한 느낌, 고 느낌도 주는데 이게 이제 앞서에서 이제 드라이와 오프 드라이를 약간 나누게 만드는 과당의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9.9도. 네, 9.4도. 요 정도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온도 섭씨 10도에서 12도 사이에 들어온다. 또 제가 테이스팅 하다 보면 또 온도가 올라갈 테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바틀은 꺼내 놓겠습니다. 아, 온도가 내려가니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특유의 페트롤 향은 살짝 가라앉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되게 핵과류의 느낌, 이 복숭아 같은 느낌, 지금 복숭아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복숭아랑 뭐 얘기하자면 애프리콧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그 살집이 있는 둥글둥글한 되게 날카롭지 않은 그런 향을 보여줘요. 되게 온도가 내려가면은 저는 이제 뾰족한 느낌이 좀 더 강해지고 약간 미너리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향은 훨씬 둥글둥글하고 훨씬 더 향을 맡기에 편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하게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산미감이나 이런 것들이 딱 받쳐주고 있어서 저는 지금 온도가 시음하기에 확실히 좋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이리저리 튀는 느낌 없이 깔끔하게.
되게 잘 만든 중형 세단을 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음. 입에서 딱 들어오고 나서 느낌은 산미감 되게 상큼하고 일단 당도는 온도가 내려가니깐 당도는 쪼끔 더 차분해지면서 저는 이러면 드라이 줄 것 같아요. 네, 되게 내적 갈등을 했지만 드라이는 드라이인데 잔잔감이 좀 있는 드라이일 것 같고 입에서는 되게 이 금속질의 미네랄리티가 강하게 튀면서 그거랑 산미감이랑 묘하게 어우러지는데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약간 금속 혹은 진짜 스톤 이런 뉘앙스? 네, 진짜 뭐 스톤? 문자 그대로 그거가 딱 떠오르고 거기에 약간의 이제 피치 그리고 이제 차분한 청사과가 아니라 이제 그냥 애플 느낌도 있고 이 허베이셔스한 느낌도 되게 차분하게 잘 가라앉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되게 온도가 맞춰지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게 다 톤 다운이 되기 때문에 되게 마시기 편해졌어요. 얘가 이제 리슬링이 2017 빈티지면 벌써 지금 6년 경과한 거기 때문에 벌써 이제 페트롤이나 이런 게 좀 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약해요. 페트롤 느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그냥 얼핏 지나가면 '잘 만든 쇼비뇽 블랑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캐릭터가 되게 재미있는데 음 재미있고 맛도 괜찮은데 '독일 리슬링이야.'라는 생각으로 마시기에는 많이 고민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쪽 잔 여기서는 이제 잔의 보울이 넓어지니까 여기서는 쪼금 더 리슬링의 향이 살짝 나오는데 와 그것도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다. 진짜 이 페트롤이 미세하게 올라오면서 그 페트롤마저도 이 쇼비뇽 블랑 같은 그 산미감의 그 캐츠피 같은 느낌이 덮으면서 막 이리저리 섞여 있어서 저는 블라인드 했을 때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우와. 와 진짜 향만 맡으면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 느낌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뒤로 약간 선득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그나마 좀 뉴질랜드에서 고도가 있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센트럴 오타와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쪽 느낌이지 않나 할 정도로 와 진짜 모르겠다. 신기하다. 입에서는 오히려 입에서는 진짜 그 만약에 이게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이었다면 입에서 이렇게 비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특유의 아까 잠깐 얘기했던 패션 프루츠나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 느낌이 이 큰 잔에서는 싹 가라앉았거든요. 입에서는 그냥 적당히 이제 그 꿀내음 그리고 핵과의 느낌, 이 피치의 느낌 그러면서 약간의 피망 같은 느낌도 있고 전반적으로 꿀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마시고 나서는 쇼비뇽 블랑이라고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향은 진짜 우와. 맛에서는 되게 차분하고 이런 캐릭터를 낼 만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캐릭터를 낼 만한 건 사실 리슬링밖에 없기는 하는데 샤르도네도 아니고 쇼비뇽 블랑 아니고 이러다가 뜬금없이 뭐 슈렝블 그건 아니고 아무튼 신기하네요. 음. 산미감이 짱짱하기 때문에 일단 위도가 됐든 고도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이 높아야 되는 그런 거이고 과일 맛이 싹 빠져 있기 때문에 얘네 토양이 좀 스트러글한 토양일 것 같고 Weingut Winter, Dittersheim Riesling 정확히 말하면 디터스하임에서도 여기는 칼슈타인 리슬링이고요.
등급은 올스바인입니다. VDP 올스바인. 2017 빈티지이고요. 산미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과일의 풍미.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과일들이 뭐 라임, 뭐 피치, 중간에 이제 뭐 애프리콧 이런 느낌도 있었고 플라워리한 느낌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허바이셔스한 느낌도 또 갖고 있고요. 뭐 피망이라던가 그라스라던가 잔디라던가 그런 느낌도 있고 사과의 느낌도 줍니다.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잔에 따라서 청사과 혹은 그냥 사과의 느낌도 주는 느낌이고요. 혀 위에서는 이제 잔으로 보면은 주로 레드와인 글라스 쪽에서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혀 위에서는 약간의 허니 혹은 허니서클 같은 느낌도 갖고 있고 이 페트롤의 느낌은 어느 잔에서든 크게 도드라지진 않았어요. 이게 독일 리슬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페트롤이 없지? 특히 2017 빈티지인데도 왜 이렇게 페트롤이 없지?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 모젤이랑 라인가우와 또 다른 라인 헤센 지역의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리슬링의 페트롤 향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장점이 될 거고요. 그걸 선호하시는 분이라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저는 만약에 그런 느낌을 선호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프레디카트 파인으로 해서 지금 얘는 커버리테츠 파인이거든요. 드라이하니까. 차라리 어떤 그런 페트롤이 좋으시다면은 뭐 어느 지역이든 간에 프레디카트 파인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카비넷 등급 받은 혹은 그 이상을 받은 거를 드시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역설적이게도 그 리슬링의 느낌을 많이 느끼지 못했다는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의 품질,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잘 만들었다. very good 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증거로 저는 잔을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온도 맞춰서 따르고 마지막 잔까지 따랐는데 5잔을 깔끔하게 다 비웠거든요. 사람의 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제 입맛엔 잘 맞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